저도 많은 거를 경험했죠.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을 다 겪어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무서운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닌 정도가 아니죠. 뭐 며칠 사이에 그냥 몇 퍼센트가 그냥 훅훅 빠지고 훅훅 오르고,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팍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지사돼. 지사돼 아시죠? 네,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아시면 저는 지금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는 솔직히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라는 거를 봤을 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지금이 겨울인 거는 맞잖아요. 이제 겨울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왔다. 한마디로 1년 4개월을 보면은 지금이 1월 아니면 2월 초중순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곧 겨울이 머지않아 끝나고, 솔직히 길어야 6개월 안에 끝납니다. 6개월 안에 끝나고, 그리고 나선 이제는 봄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반감기를 앞에 두고 상승기가 일어납니다. 그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비트코인을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경우는 반감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매우 중요한데, 이 공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희소성이 증가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반감기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는 효과가 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3.125개의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4년 뒤에는 2028년에는 몇 개 생산을 해요? 1.5625개입니다. 1.5625개가 뭐 솔직히 이거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10분당입니다. 예, 10분당이고 이거를 바꾸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0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루 생산량이 4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반으로 준다는 거죠. 그 반감기 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는데, 채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들이 문제 맞추기입니다. 네, 문제를 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푸는 과정, 그거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그 채굴할 때 고생했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블록체인에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맞추기를 해요. 그 문제 맞추기에서 1등한 사람들한테는 뭐를 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그 상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주는데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원래 기존에는 50개씩 줬다가 50개씩 줬다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25개, 뭐 그다음에 12.5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3.125개고 이게 머지않아 1.5625개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컴퓨터들이 이제 보통 비트코인을 받잖아요. 채굴자들이. 얘네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계속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벌고 싶어도 더 못하는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은 강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고, 이 수요 곡선은 강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일직선이에요. 네, 딱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이 맞겠죠. 이렇게 일직선하고 또 이렇게 되고, 공급은 함부로 늘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공급과 수요 곡선을 봤을 때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 수요 곡선은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공급 곡선은 뭐예요? 요렇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요렇게 되고,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게 바로
반감기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채택을 함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반감기라고 해서 그 보상을 4년마다, 정확히는 21만 개 블록 생성할 때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보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를 반감기라고 하고, 그 반감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일어났습니다. 그게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총 공급량은 2100만 개, 그리고 현재까지 공급된 양은 20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굴 완료된 거는 95.3%. 95.3%가 지금까지 채굴이 됐고, 앞으로 4.7% 남은 거 약 100만 개를 몇 년 동안 채굴을 해요? 2138년까지 채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개를 가지고 이제 2138년까지 채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굴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QT라고 합니다. QT가 뭐예요? 양적 긴축입니다. 어려우니까 쉬운 용어로 할게요. 예, 양적 긴축. 한마디로 돈을 쪼인다. 연준에서 돈을 풀지 않고 돈을 쪼인다. 이게 QT입니다. 그게 이제 곧 종료가 임박하고, 물론 공식적으로 이미 종료를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QE,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QT가 한마디로 끝나고 이제 QE, 양적 완화를 곧 할 예정입니다. 양적 완화. 돈을 한마디로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코로나 때처럼은 아니고 이제 선별적으로 조금씩 뿌리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뭐가 돼요? 양적 긴축이 끝나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결국 리스크 자산이 돈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거는 미래는 앞으로 예측을 못하지만은 케빈 워시가 됐다는 거, 케빈 워시가 됐다는 거는 이분이 어떤 정책을 하냐면 생산성 향상을 주장을 합니다. AI는 생산성 향상을 늘어난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공급이 늘려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어 있고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이런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금도 물론 좋지만 비트코인이 매우 좋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좋아요?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자 합니다. 예, 유동성 사이클이랑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M2 통합 공급량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그것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거의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4월에는 물론 그게 있죠. 뭐가 있어요? 세금. 네, 세금 납부로 인해서 잠깐의 그런 유동성 축소가 있었으나 그거는 예상된 바였고, 근데 그 가운데서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는지 비트코인이,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총 3개입니다. 총 3개. 이거를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어느 게 될지는 솔직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 대비는 총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거를 하냐? 첫 번째는 지금 이미 바닥이 나와서 대세 상승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6만 달러 여기가 바닥인 거고, 60K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해서 쭉쭉쭉 이제 앞으로 10만 달러 그리고 12만 달러 넘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원님들이랑 뭘 얘기를 했냐, 3분의 1인데 대략 30%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가격이 올라서 지금 76,000달러이긴 해요. 76,000달러인데, 근데 76,000달러 여기서 해봤자 한 25에서 3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집을 안 하고 뒤이어서 하잖아요. 좀 더 올라가요. 그러면 9만 달러 막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바닥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매수 못합니다. 왜? 이때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예, 대부분은 이때 가격 생각나서 못합니다. 이때 가격을 보니까,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30% 정도만 먼저 진입해서 그런 포모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유량이 있어야 그래도 위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0%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평선들의 지지를 확인 후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불안하신 분은 이제 스탑로스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는 써놨는데, 스탑로스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닷컴 버블 프랙탈입니다. 한 10만 달러 정도? 요것도 시나리오가 꽤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리고 나서 개미털기하고 V자 반등을 한다. 예, 일단은 그 원인은, 그러니까 전략은 당연히 뭐 10만 달러 터치 후에 개미털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V자 반등 올 때 이 급락할 때 주워가지고 우리가 크게 돈을 벌자, 약간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10만 달러 근처에서 매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겁니다. 개미들이 계속 뭐 예를 들어 그때 가서도 숏을 본다? 그러면 매도 안 합니다. 제 기준에는요. 그리고 조정이 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고, 네, V자 반등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 그러니까 찐바닥일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2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을 조금 더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3번이 뭐냐면은 시즌아웃입니다. 근데 이 가능성, 닷컴 프랙탈 이 가능성도 꽤 보입니다. 왜냐면 뭐 한두 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엔캐리가 아직은 확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엔캐리 이슈도 있고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의 약간 그 사모펀드 이슈라던가 이런 신용위기, 보통 2019년에도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과거 사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거와 같은 게 똑같이 벌어진다? 이거는 얘기를 못하죠. 다만 2019년에는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네, 대략 2019년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근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019년이랑 지금 현재랑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도 QT가 끝났고, 즉 양적 기축이 끝났고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양적 완화가 이때 은행들이 발작이 일어났고 결국 연준은 유동성 방출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제 원래 나오던 조정이 나온 듯 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긴 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닷컴 버블도 거의, 닷컴 버블이면은 솔직히 11만 달러까지 갑니다. 11만 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불안한 게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인 닷컴 버블 프랙탈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게 떨어지기 전에 신호를 줘요. 네,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한 7일 정도 횡보를 하죠. 그러면서 내려가는 약간 그런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제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당연히 시즌아웃입니다. 시즌아웃은 여기서 떨어질지 그렇게 떨어질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즌아웃이라면 지금 여기 79K까지 갔었죠. 79,000달러 한화로 약 1억 2천 정도, 그렇게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아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래를 향해서 가면 얼마까지 가냐? 대략 4만 달러대까지 갑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어찌됐든 아직 지금 2022년이랑 분명히 다른데, 그렇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대비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현금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바닥 가격에서는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겠죠.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 뒤늦게 이제 뭐 4만 달러를 가고 또 횡보를 몇 달 하겠죠. 그러면 과거 이제 뭐가 돼요? 횡보를 했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제 4년 사이클대로 갔다고 하는 거니까, 4년 사이클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을 합니다.
마이너스 70%면은 대략 4만 달러 정도 나옵니다. 4만 달러 조금 넘게. 어찌됐든 이렇게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바닥이 나왔다. 예, 바닥이 나왔다. 다음 두 번째,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즌 아웃. 네, 시즌 아웃 이 프랙탈이 있고, 가능성은 대략 3대 4대 3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3대 4대 3. 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이거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 예,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면 한 번 더 떨어지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다 저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